얘들아, 최근 가계 대출이 지나치게 많아졌다며? 이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2025년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된다고 하는데 다들 알고 있었어?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삼촌이 아주 쉽게 설명해 줄 테니 일부만 집중해봐. 우리가 보통 집을 살 때 대출해서 사잖아? 대출을 하기 위해 우선 LTV랑 DSR을 알아야 해. 쉽게 예를 들면 3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은행에 갔더니 주택담보대출 LTV가 70%래. 그럼 3억 곱하기 70%로 계산해서 2억 1천만 원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이야. 그런데 이 금액을 다 대출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이때 DSR 개념이 나오는데, DSR은 내가 얼마 버는지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지는 것을 말하거든. 쉽게 말해 대출 받는 사람이 실제로 갚을 능력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정해주겠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DSR은 LTV 조건에서 대출 한도를 더 줄이게 만드는 역할을 하거든. 그럼 여기서 스트레스 DSR은 무슨 말이냐? 스트레스 DSR은 쉽게 생각하면 기존의 DSR에서 대출 한도를 한 번 더 줄인다고 생각하면 돼. 즉 대출 받는 사람이 미래에 금리가 올라갈 것을 가정해서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하겠다는 거야. 쉽게 말해 앞으로 금리가 높아져도 충분히 잘 갚아나갈 수 있는 사람만 빌려주고 싶다는 거지. 그럼 금리가 얼마나 되는 건지 궁금할 거야. 쉽게 설명하면 기존 금리에다가 스트레스 금리 1.5에서 3%를 더한다고 생각하면 돼. 쉽게 예를 들면 기존 금리가 3%라고 가정하면 스트레스 금리 최소 1.5%를 더하는 거지. 최소 4.5% 금리로 적용해서 대출해주겠다는 거야.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건 원래 은행에서 정해진 대출 금리는 대출 한도와 매달 갚는 원리금에 모두 영향을 줬잖아. 그런데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 한도에만 적용하고 매달 갚아나가는 원리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야. 만약 스트레스 DSR이 적용돼서 기존 금리 3%에 스트레스 금리 1.5% 적용받는 상황이다. 그러면 대출 한도는 4.5% 금리를 적용하겠다는 거고 매달 갚아나가는 원리금은 3%를 적용한다는 거야. 그러니 만약 내가 대출 끼고 집을 사기 위해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있었는데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서 내가 지금까지 모은 돈으로 집을 마련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 이런 대출 정책은 반드시 알고 대비를 해야 돼. 아, 참고로 스트레스 DSR 3단계라고 해서 1단계, 2단계를 따로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름을 스트레스 DSR 3단계라고 붙인 거니 참고해. 삼촌이 이런 도움이 되는 정보 자주 알려줄 테니 경제 삼촌 구독하고 하루라도 빨리 경제 공부 시작하자.